국제백신연구소도 기생충 아카데미 내 관한 그거에 반응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지난 10일 한국 시간 아카데미 시상식 종료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기생충 팀의 주기를 표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한국에 본부를 뒀다. 연구소 측은 이날 우리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기생충은 오스카를 받는 기생충뿐이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주요 부문 수상에 성공한 기생충 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라고 전했다. 국제백신연구소 외에도 기생충 코인에 탑승한 이들이 여럿 있다. 영화의 차량을 협찬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공식 페이스북에 계획이 있는 당신의 수상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고 전했고, 페인트통 감자칩으로 알려진 보닐라 아라비스타 측은 기생충 개봉 이후 온라인 판매량이 15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벤츠 S클래스는 극 중에서 박 사장, 이선균의 차량으로 등장하며 보닐라 아라비스타 감자칩은 기택, 송강호, 내 가족이 박 사장네 집을 차지하고 술판을 벌이는 장면에 잠시 비쳤다. 또한 기생충 관련주는 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생충의 배경인 서울시 역시 신이 나 촬영지를 관광 코스로 소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생충을 둘러싼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곽신의 바른손 ENA 대표,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등은 오는 19일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카데미 수상 소감 등을 털어놓을 전망이다. 영화 기생충 성공이 낳은 뜻밖의 수혜자, 스페인 감자칩 업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4개의 트로피를 차지한 영화 기생충으로 스페인의 한 감자칩 업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12일 보도했다. 한국에서 페인트통 감자칩으로 알려진 바로 그 감자칩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쪽 갈리시아주 아르테익소에 위치한 가족기업 보닐라 아라비스타, 보니어 에이라 비스타는 지난달부터 무언가 이상한 김새를 파악하게 됐다. 특유의 흰색 감자칩 깡통 인증샷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지기 시작한 것. 그 이유는 바로 영화 속 이 장면에 숨어 있었다. 1932년 창업돼 100여 명의 직원을 둔 이 회사의 감자칩은 이미 한국에서 프리미엄 감자칩으로 꽤 유명하다. 현재 이 회사의 연간 수출량 중 3분의 2, 40톤가 한국에 수출되고 있다. 전체 연간 생산량은 540톤가량이다. 회사 대변인은 감자칩 깡통이 영화에 등장한 건 전적으로 우연이었다고 말했다. 정식 협찬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걸 알아본 친구들과 고객들에게 듣고 난 뒤에야 깡통이 영화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완전 놀라운 일이었다. 판매량이 엄청 늘었는데 이상하게도 주로 스페인에서 늘었다. 유통사들은 수요에 맞춰야 한다며 제품을 더 공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회사는 창업주인 살바도르 보니아의 아들이자 오토바이로 감자칩과 추로스 배달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세사르가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영을 맡고 있다. BBC 스페인은 회사 내부 자료를 인용해 생산량이 2배 늘었고 스페인 내 온라인 판매량만 따져도 판매량이 150% 증가했다고 전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35만 건의 접속이 몰렸고 수요 폭증에 따라 최근 추가로 직원을 채용했다. 집에서 만든 감자칩을 알루미늄 깡통에 담아 마을을 돌면서 배달을 하곤 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보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사르 씨가 BBC에 말했다. 30년 전에 내가 공장을 지을 때도 포장재로 깡통을 계속 쓰기로 했다. 감자칩이 잘 보존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자사 감자칩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감자와 올리브 오일, 바다소금을 써왔다. 뛰어난 맛과 식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판매량 증가는 놀랄 만한 일이었다. 오스카 수상작에 등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나? 우리는 20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이런 유행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4년 전쯤 한국의 수입업체가 찾아왔던 때를 회상하며 한국에 페인트통 감자칩을 수출하게 된 계기도 소개했다. 3번인가 4번인가 왔는데 대화를 나눴고 협상을 했다. 그들은 다른 공장 몇 곳을 둘러보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왔다. 우리 감자칩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거다. 거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친구가 됐다. 세사르가 가디언에 말했다. 안타깝게도 아직 기생충을 아직 못 봤다는 그는 조만간 꼭 영화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봉준호 감독에게 감자칩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명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사망했으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로 분류 관련 검사를 앞두고 있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 13분께 수원시 8달구 8달로 삼가모처에서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쓰러진 A씨 40일을 발견하고 인근에 위치한 성빈센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끝내 숨졌다. 경인일보는 A씨가 평소 뇌졸중 약 복용자였으며 최근 3개월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A씨가 1월 31일 비자 관련 업무로 중국 청도, 칭다오 공항을 간 적 있다며 아침에 밥을 먹고 속이 답답하다며 구토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에 8달구 보건소는 성빈센트 병원 응급실에 A씨 동선을 음압 소독하고 A씨에 대해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와 접촉한 경찰 4명 역시 격리 조치됐다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필요한 소독 등 조치를 받고 복귀했다. 성빈센트 병원 관계자는 녹화뉴스 등의 검체 확인 결과 보건소로부터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후베이성 코로나19 사망자가 242명 증가했다. 중국 후베이, 호국, 성에서 하루 만에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200명이 넘게 나왔다. 중국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13일 오전 0시 현지 시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지역 내 사망자는 총 1,310명으로 지난 하루 사이 242명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48,206명으로 하루 사이 14,840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후베이성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확진자의 일일 최대 증가폭이 각각 100여 명과 3,000여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 이에 대해 후베이성 위건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진료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후베이성에선 기존 의심 환자에 대한 관찰과 진단 결과를 정정해 신규 환자에 대해 새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다른 에서 발표된 진단 분류와 일치하도록 오늘부터 임상진단 사례를 확진 사례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후베이성 위건위에 따르면 바이러스 발원지 우한, 시에서만 하루 새 사망자가 216명 늘었고 확진자는 13,436명 추가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구획은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을 압박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훈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권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루어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라며 이번 수사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염려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유영근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광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였고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법관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정보인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안에 있다면서 피고인 신광열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 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 방해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직후 신광열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햄프셔 민주당 유권자 81%. 당 대선 후보로 누가 되더라도 지지하겠다. 뉴욕, 로이터, 대시 11일, 현지 시각, 미국 민주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유권자 대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내며 그게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디슨 리서치가 집계한 출구조사 결과다. 출구조사와 실시간 개표 결과를 집계해 ABC 뉴스, CBS 뉴스, CNN, NBC 뉴스, 로이터 등 언론사들에게 제공하는 에디슨의 이 조사에 따르면 이번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이들 중 79%는 트럼프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답했다.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현재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그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뉴햄프셔주 45개 투표소에서 2,9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꼽은 몇 가지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대시 본인 또는 가족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이들 중 30%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찍었고 17%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뉴햄프셔의 평사원 노동조합 조합원 대다수는 2016년과 2020년에 모두 샌더스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시 소수 집단 유권자들 중 32%는 샌더스를, 16%는 바이든을 찍었다. 다음 민주당 경선이 열리는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대시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은 대학 졸업장이 있는 백인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30%의 지지를 받았다. 25%는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지냈던 피트 부티지지를, 20%는 샌더스를 지지했다. 대시 중도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부티지지와 클로버샤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각각 28%와 26%의 표를 얻었다. 대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유권자 중 50%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지난 며칠 사이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2016년 경선 때와 비교하면 2배가량이다.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했던 4년 전에는 샌더스가 뉴햄프셔에서 승리했으나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된 건 클린턴이었다. 대시 트럼프를 꺾는 데 있어서 여성 후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33%, 정반대의 대답은 8%였다.
56%는 후보자의 젠더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대시 응답자의 78%는 지지 후보를 고를 때 후보의 나이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답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바이든,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블룸버그 창립자이자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등 70대 후보가 4명 있다. 부티지지는 미국 법에 따른 대통령 출마 최소 연령 기준보다 딱 3살 많은 38세다. 뉴저지주 존머빌에 위치한 출구조사 업체 에디슨은 2004년부터 미국 언론사 컨소시엄 NEP, 내셔널 일렉션 불을 통해 조사 데이터를 제공해왔다.